저희가 보는 그런 기하급수 기업들은 다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세네 가지의 기술이 융합돼서 일어나더라. 섹터별 이익 예상을 봤을 때 이익이 제일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건 역시나 몇 년째 IT입니다. 조정의 국면을 벗어나고 보면 또 기술주는 역시나 실적으로 증명을 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5년을 투자하는 기술 투자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핵심 기술주를 투자하는 방법을 한 가지, 두 가지, 지금 벌써 세 가지째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트너의 지표를 보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돈을 버는 기술주를 그 시점에 투자하는 방법 이런 걸 드렸고요. 오늘은 기술주를 볼 때 그 기술주가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라이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크에서도 작년 2020년 1월 달에 얘기했던 거예요. 라이트의 법칙은 뭐냐면 무어의 법칙처럼 기술 기업이 성장하는, 기술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 중에 S곡선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중화율, 침투율이 5%일 때, 10%일 때, 20%일 때 그 확산력이 다르다는 게 S곡선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지난번에 가트너 곡선도 마찬가지, 초반에는 인기가 올라가지만 떨어졌다가 다 실망했다가 다시 20% 이상 올라갈 때 진정한 상승 곡선이 시작돼요. 이때 기하급수적 성장이 시작돼요. 제가 신재생 에너지를 말할 때 2008년도에 OCI가 오바마 정부에 의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었다. 태양광 업체로서. 이때 유럽에 환경에 대한 어떤 정책 보조금 때문에 OCI라는 기업이 제 기억에는 지금 5, 60만 원 갔었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와서 이번에 작년부터 제가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S곡선에 의하면 진정한 성장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보조금이 없어도 태양력 경쟁력이 있다. 이번에 텍사스 재난 그 한파 때문에 취약점이 드러나긴 했지만은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S곡선에서 이제 기하급수 성장 곡선에 들어간 진정한 성장 국면의 투자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ETF 말씀드렸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막 쓰실걸요. 대표님이 추천하신 그거 샀다가 지금 막 반토막 나 있어요. 막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친환경에 대한 관심은 오바마도 높았지만 그때는 전 세계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전 세계에 가장 급한 문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환경을. 왜? 이걸 빨리 멈추지 않으면 요번에 텍사스 한파가 왜 온 거예요? 환경재해예요. 네. 지구의 온도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생긴 거예요. 북극이 녹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근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됐죠. 네. 왜? 트럼프 없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와버렸죠. 이 대재앙이 환경재앙이라는 걸 모두가 동의한 거잖아요. 그러니 천하의 시진핑도 탄소 제로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야 원래 환경주의자고. 이 모든 게 맞아 떨어지면서 전기차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거 누가 줘도 테슬라가 만들었어요? 아니요. 그런데 라이트의 법칙이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생산이 2배가 될 때마다 비용이 20%씩 절감하더라라는 109년에 자동차 산업을 조사한 학자의 이론이에요. 109년 동안 자동차 산업을 조사했더니 생산이 2배가 될 때마다 비용이 20%씩 떨어졌더라는 거죠. 반도체 무어의 법칙처럼.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환경에 무르익는 바람에 전기차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2020년도에 원래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전 세계 자동차 업종 애널리스트들이 2020년 전기차 판매 대수를 170만 대로 줄여서 예상했어요. 작년 12월 말 끝나고 나서 1월 달에 결과가 나왔어요. 까봤더니 330만 대가 팔렸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팔릴 거죠. 그래서 그런지 자동차 애널, 이 삼성증권 애널 누구누구는 이번에 보니까 2021년 컨센서스 조사했어요. 테슬라는 87만 대 팔 걸로 보고 74% 증가해요.
글로벌리 2021년 동안 4,450만 대에서 520만 대 팔 것 같다. 이게 얼만큼 성장인 줄 알아서요? 연율로 40%에서 60% 성장한 거예요.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근데 지금 보자. 아까 제 라이트의 법칙대로 하면 생산이 2배가 되면 단가가 20%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율 40에서 50%씩 성장하면 아크가 조사해 보니까 컴파운드로 82%씩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연회. 그러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생산이, 그러니까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생산 늘어나는 걸 말한 거니까. 그럼 비용이 그 비율만큼 20%씩 떨어지는 거예요. 20%씩 비용이 떨어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 반대로 이게 수요를 일으켜요. 자동차 회사들이 팔려고 예상하는 차에 대한 어떤 예상이 달라지면서 너도 나도 더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하급수 기업이 왜 가능하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생산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기술적 융합에 의해서 가능해지기 때문에 1년 타임 호라이즌으로 보는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은 꿈에도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타임 호라이즌이 짧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하나 지적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전기차가 이렇게 테슬라가 어떤 가치를 받는 그런 것 중에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면에는 세 개의 기술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전기차만 해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배터리 기술. 그러니까 배터리 단가가 떨어지면 전기차 전체 단가가 떨어져요. 현재 한국 자동차 배터리 업체에서 보니까 한 1,300만 원이더라고요. 배터리 값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기차, 이 차가 한 3,000만 원이면 1,300이 배터리 값인 거예요. 그럼 배터리 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값이 절대적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네. 예.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효과는 수요를 그만큼 일으키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저희가 보는 그런 기하급수 기업들은 다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3-4가지의 기술이 융합돼서 일어나더라.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 그 다음에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일에 숙련된 사람이냐면 자기 산업의 전문가들이에요. 자동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배터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여러 산업이 같이 융합되면서 속도가 폭발하는 거를 생각해내지 못해요. 그리고 자동차 애널이면서 디스플레이나 로봇 애널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아요. 자기의 주관이 있어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융합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 애널리스트가 볼 때는 죽었다 깨나도 테슬라는 버블인 거예요. 여러 개 산업이 융합돼서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을 커버해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산업에 특화된 사람들이 보는 눈 안에서는 혁신적인 성장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한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라 이런 거를 감안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가치 있게 보는 산업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사례를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섹터가 융합된다는 거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도 어디에 보고 있냐면 MAAS라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예요. 네. 이 약자가. 그런데 이 대표적인 MAAS의 대표적인 어떤 비즈니스가 뭐냐면 자율주행 택시거든요. 근데 이 자율주행 택시는 3가지 기술이 있어야 빠르게 단가 하락하면서 현실화돼요. 그 3가지 기술이 뭐냐면 로봇공학, 그 다음에 전기차 기술, 인공지능. 이 3개가 같이 병합됐을 때 빠르게 현실적인 어떤 비즈니스가 돼요.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저희 고객들은 알고 계시지만 올해 CES에서 나온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로봇 얘기를 작년도에 발리라는 로봇 스톡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인공지능과 로봇과 IoT와 5G가 결합했을 때 의미 있는
디바이스가 나온다. 네. 그런 것처럼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도 세 개의 기술이 각각 다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옛날 닷컴 버블 때처럼 이 산업에다 투자해 놓고 5년씩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적어도 타임 호라이즌이 1년밖에 안 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투자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타임 호라이즌이 1년 내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다 팔고 테슬라를 팔고 사야 되는 경기 민감주가 지배적인 시장이 되어 있지만 정상적인 어떤 기업에 대한 평가나 지금 기술의 기하급수 기업에 대한 이해가 되기만 한다면 지금 1년 내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투자라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은 팔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경기 민감주로 다 갈아타야 되는가?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계속 그쪽만 오르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유독이 성장주는 빠지고 있어요. 기술주는. 예.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가 빠질 수 있는 경쟁자가 많아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모멘텀이 왔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네. 지금 기술주들이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투자자는 1년짜리 시각밖에 없다. 쫓겨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내년도에 산수급산을 갈지라도 지금은 경기 민감주로 갈아타야 된다. 그러냐고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장을 지켜볼 때 그런 모습이 있으니 이제는 갈아타야 되는 거냐, 이제 성장주가 끝난 거냐, 이런 생각들은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개, 세 개를 말하는 거죠. 기관 투자자의 어쩔 수 없는 그런 투자들. 아까 제가 연기금이 이 상황에서도 계속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 이것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가능하면 지금은 이 공매도 아까 그런 거나 그 다음에 이런 산업별 섹터 리밸런싱에 가장 폭탄을 맞은 데를 혹시 추가로 투자할 수 있다면 투자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왜? 다른 주식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아크도 30% 이상 떨어졌어요. 그 안에 테슬라도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런 집중적인 포화의 대상이 된 기술이나 산업이 환경 때문에 그런 거라면 사실상은 투자할 오히려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을 투자할 돈이 있으면 그런 집중적으로 포화를 맞은 쪽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은 투자라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여러분들은 자신이 없잖아요. 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쪽을 팔고 경기 민감주를 사는 듯 하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게 물타기야?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아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중간에 이걸 이제 이 인터뷰 보시면요. 이걸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락장에서는 변동성이 위험이지만 상승장에서는 큰 변동성은 오히려 수익률을 높이는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이제 뭘 팔아서 떨어진 걸 사고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환경이 허락한다면 지금은 아주 더 많이 하락한 기술주들에 대한 이제 구별은 해야겠죠. 다른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술주 중에서 적자 기술주, 이익을 내고 있는 기술주는 지금 시장에서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완전히 현실화돼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아까 말씀 기하급수 기업처럼 수익성을 현금을 쌓아놓을 수 있는 수익성을 가진 산업에 가까운 기술주라면 지금 떨어진 거가 사야 될 기회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술주도 구별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주를 팔고 가치주를 사야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50대 50을 갖고 있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 기술주가 더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자금은 기술주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에게 우선권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투자 대상의 가치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착시 효과가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뭐 시장의 주요한 투자자들이 여기서 엑시트를 해서 다른 쪽을 사는 듯 하니까
나는 손해를 봐서 못 팔고 있지만 그래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내지는 이거 이제 여기서 떠나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오늘 그런 설명을 한 거고요. 굳이 추가 투자를 해야만 여기서 엑시트 할 수 있다라는 건 전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뷰로도 한번 보시라는 거고 그런 뷰가 지식이 따라가시고 생각이 따라가시면 마음이 흔들리는 부분이 좀 더 줄어들어서 스트레스가 적어지세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도 추가 투자를 못해도 기다리면 이 변동성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연준이 나스닥만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옛날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 안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탄탄해졌거든요.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붕괴되는 일들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연준이 바로 민감하게 반응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러니까 17일날, 18일날 FOMC에서 막 연준이 굉장히 기술적에도 우호적인 금리를 이제 상승을 좀 조절하는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이렇게 이 시장을 부양해야 될 정도가 아니게 시장이 탄탄해요. 다우는 지금 계속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진 하지만 그 연준의 그런 그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 단기채를 팔아서 장기채를 사야만 되는 상황이 형성돼 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는데 연준에서 정책으로 발표를 안 해도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채 팔고 장기채 사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금리는 장기금리 상승은 진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빠르게 한 주 내에 장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말고 두세 주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지금과 같을 수 있으니 만약에 어떤 좀 더 장을 이제 여유롭게 봐야 된다면 한 달 정도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한 번에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사지 말고 4주 정도를 생각해서 주간마다 사시든지 2주마다 사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 매수하시면 네, 너무 바로 이 시장이 진정될 상태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여러 가지 나머지들을 체크해 보니 기본적으로는 장기 금리를 진정시키고 이거 올라가는 거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은 곧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는 한 달 정도 이상 정도만 이제 지나면 연준에 의해서라도 장기금리 상승은 진정되게 돼 있다라는 거고 그런 기미가 어떤 팩트로든 나타나면 기술주는 또 다시 이제 하락이 심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오늘 제가 뭐 지표는 안 갖고 왔는데 네. 한국경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 오히려 기술주는 수익률이 좋았다. 한번 한국경제 찾아보세요. 지나간 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났던 시기에 기술주 성과가 더 좋았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데 기술주 빠지는 거랑 뭔가 배치되잖아요. 왜 금리가 올라가니 인플레이션 높을 때 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근데 실제 시간적인 통계로는 오히려 기술주 성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만약에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만 되면 또다시 그걸 갭을 메꾸는 상승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무차별적으로 오르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수익성이 있는 기술주들. 왜냐하면 올해 2021년도에 EPS 예상이라는 게 있어요. 포워드 EPS 12개월 수익을 예상하는 게 있는데 분야별로 예상을 해요. 섹터별 이익 예상을 봤을 때 이익이 제일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건 역시나 몇 년째 IT입니다. 기술주,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데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의 국면을 벗어나고 보면 또 기술주는 역시나 실적으로 증명을 해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덜 힘들게만 잘 지나가시면 되고, 지금 들어오시거나, 그 다음에 추가 투자하실 때는 시장에서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추가 투자의 기회일 수 있다.